변창훈 검사의 발인식이 오늘 낮 진행됐습니다. 유족뿐만 아니라 검찰 관계자들에게 지난 사흘 동안의 시간은 침통함과 곤혹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오늘 낮 12시에 그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검사들이 찾아갔고요.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저 자리에서 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인이나 유족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 애기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무슨 적폐청산이냐, 죽은 사람 살려내라 그러면서 굉장히 오열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침 7시에 어떻게 압수수색을 들어올 정도로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느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라면서 굉장히 침통했다고 하고요. 특히 오늘 발인식에서는 그 노모가 같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모가 아들 그 주검 앞에서 오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리에 있었던 뭐 유족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통곡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지검장, 이 숨진 변창훈 검사와 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는데 또 그냥 동기가 아니라 굉장히 친했던 형 동생 사이였다고요. 근데 결국에는 빈소를 찾지 못했죠. 네. 이제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 이 변 검사의 그 동기인데 9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그 윤석열 지검장이 거의 그 동기 중에는 가장 맏형격이었고, 네. 그 변창훈 검사를 굉장히 아끼는 동생으로 잘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수사의 책임자다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그렇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주변 간부들이 오히려 가게 되면 유족을 자극할 수 있고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좀 건의를 해서 고민 끝에 윤 지검장은 결국 빈소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동기이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형 동생으로 자신을 많이 따랐던 검사가 저런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이 지금 자신이 지휘하는 이 수사와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하고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변 검사의 죽음이 알려진 그날은 잠을 거의 윤석열 지검장이 잠을 못 잤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적인 고통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요, 이 변 검사를 애도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 조문이 오르면 그렇게 댓글이 달리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죠. 그렇죠. 이제 그 이프로스라고 하는데 뭐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내 게시판 같은 데도 누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이제 애도의 뜻을 표하는 정도, 네. 뭐 근조나 그 정도의 글을 올리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죠. 네. 그런데 일단 워낙 이게 이제 좀 파장이 좀 있는 검찰 내부에서는 있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글들이 올랐다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실명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김주혁 원주지청장 같은 경우는 저렇게 선후배들에 대한 존중 넘치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김호수 법무연수원장 같은 경우는 뭐 최고의 차장검사였던 시간들을 기억한다라는 이런 추모의 글들이 좀 올라왔다고 하죠. 어쨌든 이 검찰 내부는 좀 당분간은 조금 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한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 현재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또 국정원 직원들도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심정을 밝힌 것 같은데, 심성수 차장. 네. 어떻습니까? 지금 남 전 원장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어쨌든 변창훈 검사가 저렇게 자살한 사건이 검찰 내부에 엄청난 파장,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검 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오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그 중앙지검 국정원 이 수사팀에다가 신속하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 이
인권을 준수해서 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신속하게 빨리 끝내라라고 지시를 했고 2차장 검사가 곧바로 그거에 이어서 화답해서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남재준 그 전 원장을 비롯해서 남은 수사들이 일단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뭐 예측은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송찬욱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혐의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생긴 국정원의 그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내물로 그렇죠. 이렇게 상납한 혐의, 그 혐의를 받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그 대기업을 동원해서 보수단체를 지원했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와 그리고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 그 10일에는 이병호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전 국정원장들 3명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상납한 그 특수활동비, 그 돈에 쓰인 내역,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밝혀내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근데 전 원장들은 이제 이것이 청와대로 가게 된 과정, 네. 이나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술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간 뒤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네. 이 부분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수사와 함께 용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8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9번째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도요, 바로 앞에 6번째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 측근 수사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연 이틀 동안에 걸쳐서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서 칼날을 계속 겨누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목심이라고 불리는 탁현민 행정관까지 노리고 있는 검찰의 속내, 과연 무엇일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찬욱 기자. 네. 불구속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도대체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까? 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에 이제 사전 그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죠.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당시 후보가 공약을 한 게 25%가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 네. 그래서 근데 실제 넘었습니다. 네. 그 투표율이 25%를 넘어서 그 5월 6일에 대선을 앞두고 서울대 그 홍대 입구역 앞에서 그 투표 동료 프리허그 행사를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이때 이 탁현민 행정관이 이런 행사들을 잘 기획을 하는데 당시에 이게 선거운동의 개념은 아니었어서 그 선거운동을 직접 할 수가 없는데 그 선관위의 그 허가받지 않은 그 스피커로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는 그 투표 동료. 자, 지금 예. 이 장면입니다. 저 프리허그장에서 저 장면 뒤에 지금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 저거를 지금 저 목소리 때문에 걸린 건가요? 네, 허가받지 않은 스피커로 저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뭐 선거운동이나 다름없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거운동 그 불법 선거운동으로 지금 일단 예. 불구속기소가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볼까요? 저 영상에서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선관위에서 허가되지 않은 스피커에서 문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5개의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자리 혁명입니다. 복지국가의 문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자, 지금 들으셨던 바로 저 말소리, 저 스피커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군요. 자, 저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불법 선거운동 맞아요, 엄기래요. 얘기하면. 왜냐면 저기가 이제 선거운동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법대 교수인 조국 교수도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여기서 문재인 후보 지지하면서 저희가 얘기 못 한다고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탁현민 행정관이 본인이 와서 마이크 잡고 문재인 후보를 찍어주십시오는 안 했지만. 네. 어쨌든 본인이 이제 음성을 튼 거기 때문에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불법 선거운동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청와대 관계자 저런 반응을 보였어요. 탁현민의 혐의는 통상 선관위 경고감이다. 네. 행사전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5월 8일에 수사 의뢰한 것을 이제야 불구속 기소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네. 굉장히 이제 불만 어린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 얘기는 야 이거 건이 그렇게 큰 건이 아닌데 네. 이거 그냥 기소 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불구속 기소냐 이건데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봐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근데 저는 왜 반대로 보냐면요.
마이너한 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인 건 맞습니다. 선거법 위반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게 후보가 저렇게 했다고 하면 선거법 기소돼도 100만 원 넘어야 배지 떨어지거든요. 네. 100만 원 벌금형 100만 원 아래로 나오면 굉장히 적은 위반이긴 해요. 그러니까 별건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서울시 선관위 고발한 사건입니다. 만약 이거를 검찰에서 그냥 경고 정도로 꺼내고 기소유예든지 기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당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죠. 당연히 들고 나가. 이거 뭐 착한민 행정관 봐주기 않냐? 검찰이 뭐 또 청와대 줄 섰다. 야당 난리 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건요 불구속 기소하고 네. 물론 재판만 하기 귀찮지만 그냥 약간 이제 낮은 형 받고 마무리 짓는 게 장기적으로는 청와대와 탁현민 행정관 전도 도움되는 거라고 봐요. 그건 이제 김태현 변호사의 네, 의견이고 그건 또 네. 시기로 봤을 때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로 검찰의 칼날이 지금 적폐청산이 아닌 청와대로 향하는 게 아니겠냐라고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그 시기가 굉장히 묘한 시기예요. 지금 저희가 그 얘기를 CG로 그래픽으로 죄송합니다.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수사 방해 혐의로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바로 다음 날 전병헌 측근, 청와대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이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바로 다음 날 탁현민 행정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다음 날 내일이요. 이 탁현민 행정관의 이 혐의에 대해서 선거범죄 기소 만료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만료일 하루를 앞두고 탁현민 행정관의 이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다. 이게 나흘 동안 일어난 이 일들이 연관성이 과연 없을까? 검찰이 지금 무언가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이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전병헌 수석이나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갖는 정치적인 무게감이 한 사람은 청와대 정무수석이고 네. 한 사람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입니다. 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저 정도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검찰총장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걸 다 걷어내고 그냥 단순하게 법적인 논리로만 보면 문제 있으니까 그냥 검찰에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좀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일정의 반발 심리도 깔려 있고 네. 또 공수처 출범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까지 내다본 상당한 검찰 내부의 어떤 좀 일정한 드라이브가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김태현 변호사의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6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8번째 이야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오늘 낮 12시에 그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검사들이 찾아갔고요.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저 자리에서 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인이나 유족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 애기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무슨 적폐청산이냐, 죽은 사람 살려내라 그러면서 굉장히 오열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침 7시에 어떻게 압수수색을 들어올 정도로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느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라면서 굉장히 침통했다고 하고요. 대해서 또 그것이 지금 자신이 지휘하는 이 수사와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하고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변 검사의 죽음이 알려진 그날은 잠을 거의 윤석열 지검장이 잠을 못 잤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적인 고통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요, 이 변 검사를 애도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 조문이 오르면 그렇게 댓글이 달리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렇죠. 이제 그 이프로스라고 하는데 뭐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내 게시판 같은 데도 누가 이제 돌아가서 검장이 거의 그 동기 중에는 가장 맏형격이었고 네. 그 변창훈 검사를 굉장히 아끼는 동생으로 잘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수사의 책임자다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그렇다 보니까 이 주변 간부들이 오히려 가게 되면 유족을 자극할 수 있고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좀 건의를 해서 고민 끝에 윤 지검장은 결국 빈소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동기이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형 동생으로 자신을 많이 따랐던 검사가 저런 선택을 한 부분에 특히 오늘 발인식에서는 그 노모가 같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모가
아들 그 주검 앞에서 오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리에 있었던 뭐 유족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통곡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네. 있습니다. 자, 윤석열 지검장, 이 숨진 변창훈 검사와 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는데 또 그냥 동기가 아니라 굉장히 친했던 형 동생 사이였다고요. 근데 결국에는 빈소를 찾지 못했죠. 네. 이제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 이 변 검사의 그 동기인데 9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그 윤석열 변창훈 검사의 발인식이 오늘 낮 진행됐습니다. 유족뿐만 아니라 검찰 관계자들에게 지난 사흘 동안의 시간은 침통함과 곤혹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